여러분,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챗봇을 잘 쓰고 계신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들은 GPT로 기획서도 뚝딱 쓰고 회사에서 시간 절약하고 돈도 번다는데 내가 쓰기만 하면 자꾸 헛소리, 개소리만 하고 내용도 어디다 써먹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경우 말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과 학생의 80%가 이미 AI를 직장과 학업에 쓴다고 합니다. 왜 누군가는 100% 활용하고 나는 10%도 못 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이 AI를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교수님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AI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각종 AI 서비스들의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대답 퀄리티가 왜 확연히 차이 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AI의 근본적인 한계와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비밀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프롬프트 입력창은 새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AI를 멍청하게 쓰고 있었던 우리를 위한 AI 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GPT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 녀석은 백과사전을 뒤져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정교한 20고개를 하고 있는 것에 가깝죠. 현재의 AI는 본질적으로 문맥상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죠.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스마트폰 키보드 위에 뜨는 자동 완성 기능의 초거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채팅창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라고 입력하면 AI 내부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런 확률 계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이 나올 확률 82%, 부산 7%, 인천 3%. AI는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인 서울을 선택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AI가 수도라는 개념을 사람처럼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스스로 논리를 검증하는 고도화된 추론 모델들도 등장했지만 그 근본적인 뼈대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수학적 패턴을 찾아내는 확률 연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단어 하나, 더 큰 하나 단위로 아주 빠르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보는 그럴듯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이 아니라 확률적 예측기인 셈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확률 기반 구조 때문에 AI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 확률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아무 단어나 이어붙여 뇌내망상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는 AI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속지 않고 이 녀석을 제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AI에게 질문했다가 너무나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보를 정답처럼 말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우리는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죠.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이때 AI는 아주 상세한 연도와 상황까지 구라핑을 찍어대며 답변하곤 했습니다. 왜 최고의 두뇌라는 녀석들이 이런 어이없는 거짓말을 할까요? 고장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현 시점 AI의 설계 방식 그 자체 때문입니다. 앞서 AI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계산기라고 말씀드렸죠. 녀석의 머릿속에는 방대한 단어의 패턴만 있을 뿐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검증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AI의 유일한 목표는 사용자가 좋아할 법한, 납득할 법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없다 해도 모른다고 하기보단 확률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이어붙이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모델들은 문장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가짜 논문 출처나 법조문도 진짜 전문가처럼 써냅니다. 내용이 틀려도 말투에 속기 쉬운 구조인 셈이죠. 결국 AI는 진실 엔진이 아니라 문장 생성 엔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AI가 내놓은 수치나 통계의 발등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우리의 후두부를 갈겨버립니다. AI가 그저 확률로 단어를 때려 맞추는 기계라면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유료 버전은 왜 유독 똑똑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돈을 내면 확률 계산을 더 잘해버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델의 지능 차이가 아니라 AI의 기억 역량, 즉 컨텍스트 윈도우와 페르소나 전문성 확률 차이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면 왜 질문을 목차로 쪼개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료 쓰다가 유료 쓰니까 확실하게 똑똑하던데요? 맞습니다. 유료 모델은 AI의 두뇌 크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와 학습 데이터 자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엔진의 체급이 아예 다르니 당연히 지능이 훨씬 높죠. 하지만 지능이 높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포노이만 뺨을 후리는 천재라도 메모장이 작으면 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실무에서 유료와 무료의 차이를 극명하게 체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메모장, 즉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입니다. AI는 우리가 쓴 글을 토큰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읽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읽지 않고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최대 토큰량이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유료 모델은 지능도 뛰어나지만 이 메모장 크기 자체가 무료 모델보다 수십 배는 큽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복잡한 지시사항이나 긴 문서를 까먹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유료 모델이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가 이 메모장 크기를 넘어가면 AI는 가장 오래된 앞부분의 대화부터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갑자기 AI가 개빡치게 내 규칙이나 앞서 제시한 주제와는 다른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입력뿐만 아니라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는 출력 토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문장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친숙하며 노련한 사용자들은 절대 AI에게 책 한 권 써줘, 기획서 전부 한 번에 작성해줘라고 이해도가 확 떨어지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답변할 토큰량의 책 한 권이나 기획서 전부를 요약해 어거지로 넣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컷 만화 수준의 기획이나 책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대신 가급적 이렇게 지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짜줘. 목차의 주제가 내 생각과 달라. 목차를 수정한 후에는 이제 목차 1번에 대해서만 기획을 시작해봐. 이렇게 작업 단위를 잘게 쪼개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결과물을 뽑아내는 단계적 사고 유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AI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죠? 그렇다면 이 녀석의 성능을 200%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대충 한 줄로 던지면 이 새끼는 대충 평균적인 뻔한 답만 던집니다. 상위의 AI 활용맨들은 질문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 4가지 사항을 질문에 넣으려고 합니다. 바로 역할, 목표, 제약 조건, 출력 형식입니다. 이 4가지 틀만 갖춰도 대답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초보자에게 10줄 이내로 표 형태로 정리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는 지금부터 10년차 마케팅 전문가야 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역할이 주어지는 순간 AI는 명시한 분야 전문가의 데이터 패턴, 강화 학습된 답변 확률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문이 좋아도 내 사업 아이디어 몽땅 기획해줘 같이 한 번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녀석의 메모장이 터져버리겠죠. 이때 단계적 사고 유도 방식을 씁니다. 단계별로 생각하라고 오더를 치는 겁니다. AI 활용맨들은 아예 작업을 나눕니다. 우선 기획서 목차만 짜줘. 좋아. 이제 목차 1번 시장 분석만 500자로 써봐. 이렇게 지시를 쪼개면 AI가 한 번에 계산할 확률 공간이 줄어들어 훨씬 예리하고 똑똑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AI를 더 잘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메타 질문입니다. 아예 AI에게 질문을 넘기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나에게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할까? 이 질문으로 AI는 단순한 답변 자판기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뜯어 고쳐주는 개인 컨설턴트로 대화 방식이 전환되게 됩니다. 자, 완벽한 프롬프트로 기가 막힌 기획서 초안을 얻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결제 서류에 올리신다면 여러분의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의 종말을 보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사실 판독기가 아니라 확률적 글짓기 기계라고 했죠. 이 녀석의 자신감과 정보의 정확성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AI 활용맨들은 절대 첫 번째 답을 믿지 않고 검증 루프라는 시스템을 돌립니다. 첫 번째 루프는 자기 비판입니다. 이렇게 지시해볼까요? 네가 방금 쓴 답변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사실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지적해봐. 놀랍게도 AI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자기 글의 맹점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아예 AI끼리 싸우게 만드는 다중 페르소나 충돌입니다. GPT로 만든 기획서를 복사해서 제미나이에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좋아, 이제 너는 내 아이디어를 무너뜨리려는 악독한 경쟁사 대표야. 이 기획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출처와 논문 인용 등을 통해 공격해봐. 이게 왜 엄청난 결과를 만들까요? 경쟁사 대표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순간 AI는 칭찬하던 패턴을 버리고 오로지 헐뜯고 물어뜯으며 맹렬하게 유혹하고 비판하고 파고드는 확률 패턴을 새롭게 꺼내오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높아진 게 아니라 악플러에 빙의하여 패턴의 다양성을 확보한 거죠. 세 번째는 묻지 않고 가둬둔다는 겁니다. 최신 정보를 AI에게 묻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기사나 데이터를 먼저 복사해 붙여놓고 오직 내가 준 텍스트 안에서만 분석해라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강력한 권고사항입니다. 연도, 통계 수치, 법조항, 논문 인용, 이 숫자와 고유명사만큼은 무조건 여러분이 직접 공식 출처를 확인하셔야 인생 만망합니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숫자를 뱉어내도 녀석은 계산기나 DB 검색기가 아니라 랜덤 가차 문장 생성기입니다. 최종 조종관을 잡고 사실을 확정짓는 기장은 결국 우리여야만 여러분의 직장 및 학교에서 참담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실무에 써먹으실 수 있도록 AI 사용법을 딱 3가지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인드셋입니다. AI는 정답을 내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 텍스트 생성 엔진입니다. 이 새끼의 뻔뻔한 자신감을 맹신하지 말고 나의 사고를 확장해주는 보조도구로만 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둘째, 질문법입니다. 요 새끼의 전두엽 메모장이 터지지 않게 질문을 쪼개세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무조건 단계별로 생각해라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안 그럼 혼자 급발진해서 다 읽어봐야 1, 2분도 채 안 되는 기획을 완벽한 동화책 마냥 써내고 여러분께 궁둥짝을 흔들며 인장질을 박을 겁니다. 셋째, 실행 순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던져주고 그 안에서만 쓰게 만드세요. 초안이 나오면 경쟁사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비판해 바라며 AI끼리 논리를 검증하면서 맞다이를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심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깐깐한 검증 시스템을 짠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AI 조종사가 되실 겁니다. 항상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AI는 지식과 노가다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침팬지와 같은 지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침팬지에게 맞는 수준의 바나나 껍질 까는 수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과 지식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듀모아였습니다.